흔히들 유망 섹터라고 불리는 각각 섹터들이 어떠한 식으로 현재 구간을 챙기고 있는지를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5G 투자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계좌 건강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책임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요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든 걸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국내만 보면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 특히 그 중에서 성장주의 조정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유망 섹터라고 불리는 각각 섹터들이 어떠한 식으로 현재 구간을 챙기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전기차를 우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최근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테슬라가 정말 고점을 찍었다가 엄청나게 내려오는 모습.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슬라가 주식인지 혹은 비트코인인지를 헷갈리실 정도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성장주를 추종하는 아크라든지 QQQ 같은 그런 성장주 섹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나 ETF 혹은 사모 쪽은 오히려 더 매수 기회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다양한 밸런스를 중시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그 성장주에 있는 비중을 좀 익절을 하면서 다른 조금 경기 안정이나 경기 민감주 혹은 소비재 쪽으로 좀 섹터를 좀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투자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국내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대장주죠. 100만 원을 호가했던 주가는 지금 살짝 조정을 주면서 한 90만 원대, 8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고 좀 민감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UBS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LG화학의 목표가가 137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거의 65%의 업사이징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그런 주가에 대한 그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온 이후에 LG화학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는 부분과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부분은 중소형 종목군에 대한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화학에서 좀 중요할 만한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좀 올해 가장 큰 IPO 대여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와 다르게 조금 좀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좀 중간 단계로 위치하고 있는 삼성 SDI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좀 조정단에서 횡보 국면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한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에 좀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슈들은 하나하나 잡히고 있긴 하지만 앞전에 있는 대장주 자체가 굉장히 꺾이다 보니까 좀 흐름 자체를 좀 아직은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대장주를 비롯한 국내 3사의 투자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조금 어렵다고 지금 생각되는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서 LG화학이 이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SKC의 그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SK 일가에 대한 조금 좀 안 좋은 뉘앙스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차트를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정이 가장 가파랐던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의 그 전사적인 SK그룹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기조, 탈탄소, 그린 밸런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SK이노베이션을 저가 매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의 총평은 물론 테슬라의 조정으로 업황의 조정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담으면서 상승 구간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불타기를 연습해 보신다면 아마 시장 상승 이면에는 전기차와 2차전 섹터의 상승이고, 그 상승의 이면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추가적인 빨간불이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성장주이기도 하고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임에도 최근에 엄청난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좀 많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G의 기본적인 투자 논리는 미국의 수주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5G 기관망 수주가 이번에 조금 좀 미끄러지는 부분에서 5G의 섹터의 조정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투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수주 8조 원의 규모가 나오면서 5G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뛰었어요. 근데 그렇게 뛴 구간에서 그 다음 수주자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수주가 나올 만한 부분이,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을 비롯해서 AT&T나 T-모바일 같은 우리나라 3대 통신사 같은 그런 다양한 통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버라이즌이 끝났으니까 AT&T나 T-모바일의 수주가 나온다면 삼성의 모멘텀이 집중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투자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좀 싸우는 부분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입김 또한 좀 더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으나 다른 기업들, 특히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다른 그런 5G 통신망 기업들이 조금 더 저가 입찰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좀 뺏어갔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논리가 좀 성립이 되면서 다른 5G 관련 종목군들이 실망 매물로 많이 빠졌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한 투자 논리는 지금부터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5G 조정은 계속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여기가 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고 하나, 최근에 나온 인도향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중국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유럽향에 대한 부분으로 전방위적으로 산업군을 넓힌다면 지금부터 구간을 잡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투자 접근과 함께 미국에 나올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체크해 보면서 그 속에서 5G 종목단에서의 움직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과 급락 부분에서 횡보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가 발현이 됐을 때 좀 더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을 새싹을 키워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5G 관련 섹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유망한 엔터나 미디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그런 산업들의 어떻게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도로가 깔리지 않고 차가 다닐 수 없듯이 5G가 깔리지 않고는 우리가 4차 산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혹시 위에 물려 계시다면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반등 보실 때 웃돈을 주더라도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5G 투자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좀 좋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두 개의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왔습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러한 치고 간 이면에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시세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시세를 내려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으로 많이 또 횡보와 조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내는 건 이제 삼성의 오스틴 공장입니다. 근데 오스틴 공장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파가 몰아쳤대요. 그래서 텍사스 쪽에 원래 기온이 굉장히 좀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 편이 아닌데 최근에 이상 기후로 인해 엄청난 한파로 오스틴 공장에 대한 굉장히 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밀림보다도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다 조정폭을 준다면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나 아니면 재무적으로 훌륭한 종목군들, 혹은 이번 4분기,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함께 잡아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요. 다음은 그리고 엔터미디어입니다. 지난번에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엔터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탄센트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탄센트 뮤직과 JYP의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내용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빅히트와 SM, YG, JYP 이런 엔터 3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록뱀을 굉장히 재밌게 본 건 초록뱀이 펜트하우스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펜트하우스가 정말 재밌음에 따라서 초록뱀 역시도 최근에 수급 자체가 좋아지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키스트나 SM 라이프 디자인이 일전에 미나리 관련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나리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저도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갈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거 말고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웹툰 관련주라든지 방송국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엔터미디어 투자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약바이오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라든지 뭐 의약품, 뭐 주사, 뭐 아니면 치료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제약 쪽에 있는 기업들이나 제약 쪽에 있는 지원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주사, 코로나 접종 모든 게 코로나로 집중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왔고 이제 접종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비롯해서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종목군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봐야 될 거는 일정별 모멘텀입니다. 이제 3월에 있을 AACR, 6월에 있을 에스코 등등 올해 상반기에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좀 좋을 만한 모멘텀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을 해결해 줄 종목,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큰 홈런을 칠 종목군들은 여기 마지막 상담 채널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저의 투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을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를 저는 성장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망할 수 없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약바이오 업황의 상승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비단 항암제라든지 뭐 면역 체계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뭐 세포치료제라든지 이런 각각의 뭐 세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시세를 한 번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1조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 이전 1조 원대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잘 포장을 해서 대형 제약사들한테 팔면서 돈을 받는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지금 저가된 구간에서 잡아놓는다면 다음 반등에서 충분한 수익과 계좌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 건강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책임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섹터들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말씀드릴 만한 섹터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섹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것 하나를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 시장은 우상향이라는 전제 하에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 있고 떨어지는 종목 있고 또 횡보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섹터도 똑같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섹터가 있고 급락하는 섹터도 있고 횡보하는 섹터가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섹터는 좀 익절을 하시고 지금 급락하는 섹터는 추이를 보신 다음에 지금 횡보하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보신다면 섹터 투자를 정말 좀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여러분들이 파일을 나눠서 각각의 투자를 임해 보신다면 뭐 그렇게 크게 시장 조정이 두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부분이고 다음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의 좀 축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조정장을 잘 이겨내셔서 이때 좋은 업황, 좋은 섹터 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저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